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어제 8월 증시 시작이 됐는데 어제 하루 딱 좋고 오늘 정말 많이 흔들리네요.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오전보다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낙폭이 확대되면서 현재 3.44% 하락하고 있습니다. 2,700선까지 무너지면서 2,682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외인 기관 동반 매도세 굉장히 강하고요. 그 규모도 더 늘어났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정말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3% 넘게 빠지면서 78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데 대세 하락이 될지 조정 이후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바로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주식라방은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증시를 움직일 만한 일정들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테마교육과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선방해주고 있는 테마와 종목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식라방은 여러분들의 실시간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 있으시죠?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앞으로의 증시 일정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테마와 종목의 움직임에 대한 힌트들 모두 받아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드렸듯이 단타 종목들, 순간 포착 종목들 저희가 목표가와 진입가 다 잡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힌트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빅스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너무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사실 반가울지는 여러분들이 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시장 너무나도 좀 어렵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버텨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버팀의 줄을 좀 끊어버리는 듯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내 계좌의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기존보다 더 크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건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버텨야 될까? 이런 부분들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 시황부터 시작해서 이번 다음 주까지 살펴볼 종목들, 테마들 함께 좀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공포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공포감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정말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빅스 대표님 모셔왔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기가 막히게 선별해서 또 전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서 또 많은 힌트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이 거의 95% 지금 넘게 빠지다 보니까 너무 좀 상황이 무서운 상황인데 이럴 때 또 우리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좀 살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종목이 빠지거나 시장이 빠지거나 테마가 살아있다가 죽거나 이런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올랐었고 이게 왜 다시 빠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전일 미국 증시가 이 전전날이죠. 전전날 이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급등했던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작용이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비둘기파적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식의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증시는 큰 호재성 이슈로 좀 다가오게 됐어요. 근데 어제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ISM 제조업 지수와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개의 지표는 어떻게 보면 특히나 제조업 지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장에서는 큰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워낙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싱이 시장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인상에 관련돼서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두 개가 있죠. 바로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두 가지였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들을 토대로 보면서 고용 시장도 그렇고 물가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냉각되어 있구나. 자,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였다면 이 갑작스럽게 제조업 지수가 뜬금없이 툭 튀어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1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막상 시장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었지만 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타국 증시들은 생각보다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대한 이 조정에 대한 이 변명거리가 일종의 또 제조업 지수가 거기에 또 작용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한편으로도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조업 지수 자체가 워낙 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활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부각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나 그 전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보다 경기 침체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역시나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약 한 두 달 전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이 AI를 비롯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좀 많이 고점을 형성을 해놨을 때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좀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지수 차트 국내 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그래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번씩의 조정, 깊은 조정은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지금 박스를 하나 그려드릴 텐데 지금 이 차트상에서 두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에서요. 근데 이 구간이 어디였냐면 이 작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8월달, 9월달,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다시 한번 좀 갱신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었고, 자, 그때부터가 이제 저점에 대한 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겠죠. 자, 그 이후로부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보세요.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반드시 거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그 지지대를 좀 무너뜨려 버리는 좀 강한 하락이 나왔을 뿐이지 사실상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배경, 경기 침체론이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런 하락들이 일종의 패턴처럼 작용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슈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땐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자체가 없던 건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영향은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많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히려 저가 매수, 주가 메리트가 있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타국 글로벌 증시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라고 아까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 이 최근에 외국인 선호 심리가 굉장히 조금 이 국내 증시에 비롯해서 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선물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다시 좀 포지션이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오늘 하락세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조금 견뎌내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시장 전반적인 상황으로 현재 시점을 좀 봐드리자면 코스피는 3.5%대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이 3.8%대 하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대단한 날인 것 같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대규모 이 쌍끌이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이제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로이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윌리 찾기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만큼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기도 어렵고 오늘 저는 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조금 이따 또 뭐 테마성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겠지만 네. 저는 진짜 이게 코로나 진단 키트가 지금 떠야 되는 시장인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먹거리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테마 재료들도 그렇고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진단 키트가 또 부각이 돼야 될까?
이 참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시장을 잘 파악했다면 이제 또 테마애들의 재료도 또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난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다. 좀 답변을 좀 듣고 싶고 해결책을 좀 받고 싶다 하시더라면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방까지 꼭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가 무너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장의 낙폭까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려운 시장에서도 갈 수 있는 테마들, 종목들, 그리고 이럴 때 눌렸을 때 또 저가 매수까지 완벽하게 또 잡아서 캐치해 주시는 분이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입니다.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셨을 때 또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가 실제로 수익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수익률 정말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률 맛보셨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저희 방송에서 원탑 종목으로 드렸어요. 저희 38,000원에 진입을 했는데 무려 8일 만에 12%의 수익 가져가셨고 2차 매도가에서 저희 18%의 수익 안겨드린 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한화엔진의 경우 현재 16% 수익률 7월 23일에 가져가셨었고 VT도 저희가 화장품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서 짧은 기간 29%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약간 빠지곤 있지만요. STX 그린로지스 저희가 해운주에서 또 관련해서 드렸었는데 저희 목표가 60%까지 수익률 받아가신 분들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단타 종목,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타점 잡아서 함께하는 방에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받아가셨던 분들 저희 6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었죠.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비용 일절 받지 않고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와 종목,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공략하면 좋을 종목, 저 수익률까지 너무 부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모든 대응 방법들, 정보들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주식나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라운드는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진단키트 갭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의 수가 한 달 새 5배가 늘었다라는 질병청의 보도까지 있더라고요. 또 최근 백일해, 수족구 등 다양한 질병들이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또 지난주 수요일쯤부터 진단키트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두 종목인데요. 수젠텍의 경우 오늘 28% 오전에 또 급등을 하길래 또 상한가 도달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현재 또 25%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수젠텍이 가니까 또 같이 상승 나오면서 20%대 급등하다가 현재 현재 지금 18% 급등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오늘 또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떤 종목 또 시청자분들이 또 주목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두 개의 종목 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2020년도, 21년도 때 네. 코로나에 이제 어느 정도 순환매 장세가 있었어요. 네.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주는 장세가 있었는데 대부분 아마 그때 당시에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거의 대장주급들의 종목들이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두 개의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을 좀 골라야 된다면 저는 수젠텍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텍 오늘 26% 현재도 급등세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입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런 단기성 테마들을 좀 살펴볼 때는요. 이미 근데 진단키트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주식의 테마나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명분은 추가적인 상승,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진단키트 시장 자체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미 어느 정도 그때 당시 21년도와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좀 매출을 일으킨 기업들의 재료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들이 많이 하락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도 다 형성이 되었고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은 조금 애매해진 부분들이긴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진단키트의 재료 자체는 어느 정도 장기성 재료가 아니라 단기적인
이 시장 분위기에 따른 좀 움직임이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뭐 대장주랑 부대장주를 좀 나뉘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부대장주를 좀 공략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대장주라고 인식을 해주는 수젠텍을 조금 더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바라본다면 수익을 좀 수월하게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목의 차트도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보시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장중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었어요. 1%좀 남짓한 상태에서 좀 머무르고 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거래대금이 사실상 오늘 거의 대부분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거래대금은 이 종목에 좀 몰려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급들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잘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단기적인 단타성 포지션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대는 좀 소화시켜주고 있는 과정이지만 무리하게 현재 시점에서 더 따라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수전텍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분봉상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분봉상 차트상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까 1시 반쯤이었을 것 같아요. 1시 반쯤에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현재 단타 시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에 다 담기에는 손절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손절이 대략 5%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타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최종 손절가는 대략 7,250원 정도로 좀 잡고 진입을 해본다면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단타성으로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단타성 테마에 대해서 이 특징이 있어요.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있다면은 이 두 개는 같이 가요.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 부대장주도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단타 스킬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장주를 좀 방향을 보면서 이 부대장주로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부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랩지노믹스의 차트가 있을 거예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진단키트에서 부대장주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최고점 기준으로도 확실하게 24%대까지 거의 상승이 나왔었죠. 수전텍보다 살짝 못 미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요, 아까 제가 대장주와 부대장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치고 나가고 눌리고 다시 상승 나왔다가 또 아까 비슷한 시점이죠. 수전텍과 비슷한 시기에 하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수전텍과 랩지노믹스는 짝꿍이에요, 짝꿍.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가 좀 실시간으로 수익을 빠르게 보고 싶고 내가 테크닉이 좀 된다라고 하시면 수전텍을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다라면 지금 랩지노믹스를 조금 따라가 보시는 게 우리가 수익 보기에는 조금 쉽고 대신에 수전텍보다는 조금 수익을 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랩지노믹스의 일봉 차트를 좀 봤을 때는요, 사실상 수전텍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그걸 다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은 랩지노믹스는 그래도 최근에 저항대를 좀 부셔버리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는 랩지노믹스가 조금 더 공략해 보이기는 수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단타로 수익을 좀 챙겨볼지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단기 수익으로 바라볼지는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략 가이드가 좀 궁금하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드리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QR코드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신다면 제가 더 좋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아침에도 제약 관련주 하나 제가 살짝 단타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순항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하시죠? 자, 지금 함께 오셔가지고 여기에 수익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유행하면서 주위에만 보셔도 또 코로나 확진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관련해서 진단키트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수젠텍도 그렇고요. 랩지노믹스도 둘 다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저희 1라운드에서는 수젠텍을 꼽아주시긴 했습니다만 수젠텍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등 중이기도 하고요. 저항대 관련해서 좀 매매 스킬이 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을 해주셨고 랩지노믹스의 경우에는 좀 단기 스윙 관점으로 안전한 매매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수젠텍을 꼽아주시긴 했지만요. 내가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런 테마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리기도 쉽고 수익률 받아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을 통해서 내가 매매 스킬도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어떤 타점에서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빅스 대표님께서 잘 전략 잡아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장중에 단타 종목 하나 드렸었는데 오늘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현재 순항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만 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아무 종목이나 아무 정보들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수익 잘 낼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종목과 정보들 잡아서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장에서 수익 가져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탑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 같은 경우 받아보시고 이 타점대로 진입하셨을 때 정말 수익 달달하게 저희가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오늘 챙겨가겠다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약 3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QR 열려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바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도 오늘 또 강한 테마죠. 해운 관련주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공습하면서 고위 군사령관을 사살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암살 소식까지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지금 중동 긴장감 최고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주일 동안 또 내림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가 급반등했었죠. 여기에 또 국내 석유주들도 급등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선사들이 홍해를 우회하는 또 항로를 채택하게 되게 되면서 이럴 경우 또 해운 운임이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오늘 해운주들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 종목을 딱 꼽아 오셨는데 먼저 흥하해운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이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STX 그린로지스의 경우에는 저희 지난달에도 수익 정말 크게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떻게 다뤄주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흥하해운도 최근에 계속 강했었는데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 좀 꼽아주실 건가요? 저는 이 두 개의 종목 중에 또 가자는 개편이라고 네.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들을 또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STX 그린로지스 꼽아주셨습니다. 두 개의 종목들 사실상 두 개 다 제가 네. 공략을 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 중에서 더 크게 수익을 낸 종목이 바로 STX 그린로직스예요. 거의 60% 수익 네, 넘게 맞아요. 주셨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아직도 잔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번의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60%의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해상운임은 언제든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잔량을 좀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개 중에 이 STX 그린로직스를 제가 택한 이유 또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직스의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수익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게 바로 작년 말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마 공략을 했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또 먹기 좋은 자리가 기다려주니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수급세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이 상승 추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던 시기가 어디냐? 바로 1차적인 공략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매수가 1,300원대 공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 종목 공략을 하고 나서 대략 한 3거래일 정도에서 4거래일 정도 만에 우리가 바로 이때 당시에 다 잡았어요. 이날 거의 잡았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60%의 수익을 온전하게 다 챙겨왔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차트 자체가 어느 정도 추세를 변곡하는 기점이 한번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점을 만들어주는 기점이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보면 뭐예요? 추세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뭐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뭐 진단키트주들 빼고 전부 다 거의 죽상입니다.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TX 그린로직스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더군다나 최근에 뭐 해운 관련주들도 그렇지만 이 물류 유통 쪽의 흐름도 굉장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STX 그린로직스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볼 때는 눌림목을 조금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윗꼬리 달아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종가 베팅 관점으로 지켜봐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행하연을 볼 건데요.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일전에 몇 번 공략도 했었습니다. 뭐 단타로도 공략을 했었고 단기 수행으로도 공략을 했었고요. 보면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죽지 않는 수급세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해운주들의 어느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본다면요, 최근에 이제 STX 그린로직스가 형성이 되면서 좀 대장주의 자리를 좀 뺏어갔지만 원래 대장주는 이 흥하해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의 성격은 어디 안 간다. 어느 정도 눌림목이 다시 나왔을 때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 상승이 나온 부분이니까 오히려 현재 시점부터 분할 매수로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두 종목 다 좋지만 이 재료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면 STX 그린로직스를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더 낫든 내가 직접 매수를 해야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매수 시점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따로 텍스트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 QR코드 찍으시고 얼른 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STX 그린로직스 60%의 수익 여러분들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또 홍해를 지나가는 우회하는 해운주들 때문에 또 해상운임이 급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늘 해운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 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중에서 STX 그린로직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직접 주셨던 종목이었고 저희가 수익률을 60%까지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STX 그린로직스 보면요. 저희가 6월 21일에 진입해서 1,300원대 진입을 했었죠. 2차 목표가 16,500원에 저희 60%의 수익률 드렸었고 저희가 현재 지금도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지 또 잘 공략해 주시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 제대로 된 수익률 한번 또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방송 이후에 전략도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지고 오신 또 해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류와 유통까지 같이 재료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느 정도 하락 흐름 나왔을 때 챙겨보신다면 더더욱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요. 수익 잘 드릴 수 있는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 원탑 종목까지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목명과 또 전략까지 다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스캔하시고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이 QR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약 30분도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셔야 모든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오늘 테마 교육과 그리고 증시 일정 살펴보고요. 원탑 종목까지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원탑 종목과 함께 교육과 테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에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증시 일정도 함께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테마에 이어서 원탑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모든 종목 챙겨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일정부터 살펴주신다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일정들이 있는지 알아야 또 대비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다음 주 8월 둘째 주에는 어떠한 증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8월 5일 월요일부터 증시는 계속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8월 5일부터 매일같이 준비되어 있는 예정되어 일정들은 다 달라요. 자, 대표적인 예정되어 있는 일정만 좀 살펴볼 건데, 자,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 예상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최근에 뭐 AI로부터 시작되는 데이터 센터랑 뭐 2차 전지로 시작되는 자동차, 전기차나 여기에 대한 전력이 필요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름만 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다. 막 특히나 이제 막 어느 곳에 가면은 네. 전기도 막 시간대별로 켜야 되고 네, 그것도 막 이제 맞아요. 어느 정도 통제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지금 올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전력 수요가 계속 이슈화가 되고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력 최대 수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일 더울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덥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에어컨 굉장히 많이 틀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집중도가 높아지는 만큼 전력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관련주 시장에서 또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반도체 이슈가 있는데요.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라는 FMS라는 반도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행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주기적으로 열리는 반도체 행사로서 각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본 기업들에 대한 뭐 제품들이나 뭐 어느 정도 앞으로에 대한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는 그런 행사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반도체의 최근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다음 주에도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다음 주 중에 이 두 가지 테마는 꼭 집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요일 이 전력 관련된 이슈랑 수요일 날 쿠팡 관련된 이슈입니다. 쿠팡 관련된 건 뭐 조금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얘기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재료도 있었고 근데 그 재료가 다음 주에 또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쿠팡에 대한 점진적인 뭔가 재료들이 계속 풀리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서 관심도도 그만큼 많아질 거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쿠팡
혹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에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료들,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 테마들에 대한 이슈만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일정들은 다음 주에도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지표, 고용지표도 나올 예정이지만 이런 옵션 만기일이나 2분기 실적들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변동성도 충분히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8월 9일에는 AI 관련주가 오랜만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랑 싱가포르 등 군사용 AI 관련 고위급 회의가 또 개최될 예정인데요. AI 최근에 또 스물스물 뭔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연도 초반에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전부 다 또 조정을 받고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또 이슈를 달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또 우리가 저점 매수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또 5가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들 한번 살펴드렸는데 딱 이 중에서 2가지의 핵심 포인트, 핵심 테마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드렸던 전력 관련된 이슈,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다음 주 최대 위기가 온다. 어떤 이슈로? 역대급 찜통위기. 사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덥거든요. 요즘에는요. 굉장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더우면 괜찮았는데 네. 요즘엔 그냥 밖에 한 1, 2분만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러요. 습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습기며 뭐 이 에어컨이며 냉방용품이며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역대급 찐통더위의 전력 당국은 초긴장 상태예요.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와 산업계의 전력 수요로 다음 주에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정말로 맥시멈을 찍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가시화가 된다면 전력 관련주들 어떻게 모멘텀을 받을까요? 전력 수요로 여기에 대한 전선주들, 전력 설비주들이 또 한 번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들이나 혹시 우리가 볼 종목들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차트 3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요즘에 또 최근에 원자력 발전된 이슈도 있었고 전력 수요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2가지의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반대로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어디까지 더 내려왔을지는 뭐 말 안 해도 보이네요. 지금 코스닥이 4%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추가적인 하락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전산업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미 손절해야 되는 구간들이 아까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버틴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힘내시고요. 자, 2번째 종목도 볼게요. 2번째 종목은 세명전기죠. 원래 이제 최근에 전력 수요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명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세명전기인데 장난이고요. 자, 이 약간 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농담 아닌 농담들을 중간중간 섞어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3명 안에 드시려면 지금 네. 빨리 또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 세명전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 한전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적인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들도 여러분들의 가진 종목들과 비슷한 차트 흐름이 지금 이 세명전기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짤막하게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이 세명전기의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는 아래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어때요?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수급 주체들이 아직 팔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죽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도 오히려 반대로 거래량을 다시 써서 올라가려는 끼가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보세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내려갈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또 메말라 있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게 이 차트에서도 보이시죠? 자,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지금 빠졌더라면 최근에 하락할 때 거래량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이 세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적인 돌림 현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엊그저께 나왔던 이 윗꼬리의 차트는 충분히 어느 정도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해 나가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좀 대장주격인 종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종목 하나는 또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은 종목들.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봤던 이 세명전기의 차트랑 조금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들이냐면, 자, 대장주격으로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세명전기와는 좀 다른 점이 어떤 거냐? 세명전기는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좀 약간 변동성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종목이지만,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대를 만들어주는 이 횡보하려는 흐름들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대가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 오히려 아까 세명전기보다 상승 파동의 힘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설비로 그때 당시 한창 오를 때 수익을 못 봤더라면 지금 후발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제가 원탑 종목도 원탑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의 최근의 계좌 손실에 대해서 제가 복구할 수 있는 종목들 총 3종목들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로 이 전력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앵커님께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는 입장 방법 한번 듣고 오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 함께 하시는 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테마 가지고 왔는데 다음 주에도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3종목인데요. 한 종목은 또 함께하는 방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한전산업도 그렇고요. 세명전기도 그렇고 충분히 또 수급부터 현재 타점까지 지금 또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종목들만 선별해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마지막 종목도 역시나 대장주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의 흐름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드릴 원탑 종목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만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만 한번 해주시면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와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은 모두 비용 일절 받지 않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 수익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또 가지고 오신 테마, 또 교육 종목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테마를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력 테마를 좀 살펴봤지만 두 번째 쿠팡 테마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MF 사태를 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시장이 또 떠들썩하죠. 그 이슈로 이 반사이익을 얻을 게 바로 이 쿠팡과 네이버예요. 근데 그 중에서 쿠팡 관련주들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슈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 쿠팡이 월 회비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라는 이슈예요. 올해 초부터 또 광고를 했었는데 맞아요. 벌써 이제 그 날짜가 다가왔네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릴 때 저도 이제 쿠팡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마 문구가 안내 메시지가 하나 뜨더라고요. 동의를 하냐? 네. 그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네, 저 마지막까지 동의 안 하고 나중에 결정하기 이런 거 누르다가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네. 쿠팡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절대 저희는 쿠팡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쿠팡 네. 오랫동안 좀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7,000원으로 올려도 네. 좀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근데 또 7,000원이 아니라 또 7,900원인가? 맞아요. 그래요. 거의 거의 8,000원에 다 맞습니다. 돼요. 근데 네. 사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쿠팡 네. 이츠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쿠팡 플레이라던가 그쵸.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배달비 몇 번이면, 맞아요. 배송비 몇 번이면 또 맞아요. 그게 또 금방 퉁쳐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상 쿠팡이 7,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끊을 수가 있을까 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화면 같이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자, 아무튼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가는데 쿠팡과 쿠팡이 측 2분기 결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특히 왼쪽에 보시면요. 6월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 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좀 독보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쿠팡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도 보시면 거의 1세대에 가까운 티몬과 위메프가 아직도 이용자 수가 그동안 만만치가 않게 어느 정도 시장에 점유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티메프가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물론 이제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알리나 테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쿠팡까지 겹쳐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쿠팡에 대한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부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쿠팡은 지금까지 이 결제 가격을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오히려 점점 증가되거나 이 매출액이 점점 늘려지는 그런 효과를 좀 발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만약에 혹시라도 오히려 매출이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거든요. 이 분기별 결제 추정 금액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요. 사실 가격은 계속 올려왔지만 이용자 수도 그렇고 결제 금액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6배가 넘게 지금 올라갔네요. 맞아요. 굉장히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상 쿠팡 관련주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기존으로 들어가서 쿠팡 기업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어찌됐든 어느 정도 이용자 수는 감소해도 이 매출이 충분히 커버를 쳐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나와주는 그 구간 안에서 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반대로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관련주를 제가 두 개를 좀 갖고 왔는데 동방과 KCTC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개의 종목을 지금 다 풀어드리자면 원탑 종목을 공개를 못해요. 근데 이 두 개의 종목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씩 분명히 나오거든요. 제가 이 종목 포인트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이 동방과 KCTC 공략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로 진짜 다음 주 꼭 수익 보고 싶다.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쿠팡 관련 테마까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차트만 보셔도 2018년 2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매출이요. 지금 6년 만에 2조에서 14조 원대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티메프 사태에 대한 관련된 이용자들이 이탈이 되면서 쿠팡으로 오게 된다면 더 추가적인 재료까지 가져가는 데다가 여기에서 또 월별 그 쿠팡 이츠 고객들 또 쿠팡 사용자 고객들의 또 이용료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관련된 게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쿠팡 관련주들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동방, KCTC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수익도 몇 번 안겨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제대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또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또 공략하셨을 때 추가적인 수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죠. 모든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만 살짝 스캔하시고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요. 이제 3분 안에 들어오셔야 지금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원탑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건설업종도 그렇고 네. 우크라 재건 이 우크라 재건하면 관련주가 건설 기계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의 정책도 뭔가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화와 다목적 댐. 최근에 또 이슈가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지하화나 이 다목적 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보다 이 시설에 대한 건설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 또 최근에 정책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요. 신규 다목적 댐이 14년 만에 건설 추진을 이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댐 건설을 통해서 연간 220만 명이 사용 가능한 약 총 2억 5천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댐을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댐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바로 일전에 또 일제히 상승을 또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 이슈를 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입니다. 철도 지하화 한 땅에 이 최고 100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 지금 토지가 부족하니까 철도를 지하화하는 대신에 지하화를 하면 여기에 대한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설세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의 이슈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지 좀 못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 기업은요, 철도 지하화를 좀 집중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철도 도로 입체화 공사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프론트 자킹 공법으로 이 다수의 시설 이력들도 시공 이력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시장에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 상승만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바로 수급세가 동반된 상승. 자, 이제 확실하게 재료가 나와 있는 그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눌렸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늦어요. 자, 지금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는 방에 바로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건설 관련 원탑 정보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